자, 비트코인이 70% 금리 동결에 지금 가까워지면서 또 대개롱 생각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지금 4시간 봉을 보시면 삼각 수렴을 그리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와중에 볼륨을 좀 함께 확인해보면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볼륨이 줄고 있습니다. 보통 삼각 수렴의 일정한 패턴이죠. 삼각 수렴은 이렇게 상하단을 찌르다가 이 수렴하면서 볼륨이 낮아지고 그 다음 방향은 위든 아래든 한번 터지면 강하게 터지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관심법 하나만으로 방향을 정하고 가면은 그건 뭐다? 청산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99.9% 높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순하게 롱을 보기 위해서 수렴 상단까지 기다리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롱을 볼 수 있는 근거와 그리고 숏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보면 되는지 모두 기준으로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생영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전히 하방 리스크가 있는 장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관점에서 어긋난 것은 없습니다. 사실 대응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긋날 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빠르게 여러분들이 차트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한 매매 전략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FEG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해당 구간에서 상승을 이어올 때 장대 양봉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이런 장대 양봉은 보통 누가 만드나요? 세력이 만들죠. 개미가 만드는 건 없습니다. 자, 개미는 이 안에 올라탈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장대 양봉을 개미들은 놓친다 안 놓친다?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 갭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Fair Value Gap, FVG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VG는 개미들이 타지 못한 불공정한 가격 거래 구간, 그래서 보통은 개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다시 되돌아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전 구조, 우리가 아래 저점을 찍고 나서 처음 고점을 찍고 구조 돌파를 했죠. 이게 무엇이냐? 이전 고점을 하나의 양봉 FEG를 동반하면서 고점을 따주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어떻게? 개미들이 타지 못했으니 차트야 되돌아가 하면서 나오고 있죠. 보통 이런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자리, 그것은 바로 FEG의 중단선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 지지를 다시 받으면 다시 이전 구조를 어떻게? 이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FEG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탈을 한다면 이전 추세까지 모두 무너뜨리는 숏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 관점에 대해서 복습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또 한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자, 그렇다면 FEG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전 고점과 이전 저점 이렇게 꼬리를 땄을 때 요런 FEG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이 4시간에서도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4시간을 보고 아래쪽으로 떨어졌을 때 이 수많은 음봉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FEG를 만들면서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4개의 캔들만 봤을 때 이 구간을 어떻게 원웨이로 돌파를 해버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지 FVG를 어떻게 매도 FEG, 저항 FEG로 바꾸면서 돌파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올려서 테스트를 했지만 어떻게 돌파를 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죠. 자, 그럼 이 구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 다시 보시면 아래로 떨어지고 어떻게 여기에서 새로 생긴 FEG를 테스트하러 간다. 근데 돌파하지 못하고 새로 떨어졌고 이 아래에서 또 한번 CPI 결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다시 되돌아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쓸데없는 설명을 한 것 같죠? 여기에서 이제 롱숏 기준이 정해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아래쪽에서 FEG 2개를 만들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 있는 첫 번째 FEG의 중단선을 테스트하고 있죠. 여기를 이탈하면 그 다음 FEG인 여기까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안에서
그래서 쓸데없는 수수료 녹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다. 왜냐? 숏을 잡아도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고 롱을 잡으면 당연히 무너지는 자리고, 그러니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내가 지금 롱을 본다 하시는 분들, 자, 롱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이전 구조 돌파, 자, 여기에서 고점을 구조를 돌파하고 갔죠. 근데 그 다음 어떻게 다시 여기서 멈췄다는 것은 어제 CPI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분만큼 매수세가 지금 따라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구조 돌파를 다시 하려면 이 자리를 넘어야 된다. 그러니 여기가 몇? 63.2K. 자, 이 부근을 넘어줘야만이 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은 하방 위험이 더 큽니다. 왜일까요? 4시간 봉을 확인하면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죠. 근데 이 삼각 수렴은 우리가 이번 저점으로부터의 반등상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저점이었던 59K까지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었는데, 자, 수렴에서도 중단선이란 게 있는 줄 아시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쏠려 있나요? 사실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상방 쪽으로 쏠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매수세가 지금 조금 더 따라주고 수렴의 중단선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로만 롱을 칠 수 있을까요? 휩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죠. 근데 삼각 수렴을요 이번 아래 시간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정확하게 이 아래에서 어떤 자리, 이 상단을 지지를 밟고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롱을 진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자리는 어떤가요? 낮은 시간봉이라고 치더라도 딱 봐도 중단선 아래에 지금 캔들이 놓여있죠. 자, 그러니 이 아래에 있는 FEG를 깨면 뭐다? 하방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롱이 아닌 숏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 전일가였던 60K 여기를 깨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수렴의 하단을 터치하고 이탈해버리면 이 60K를 깨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점진적인 이 구조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쓸데없는 데서 매매 버튼 안 누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 아래쪽에서 유동성 수익 구간이었던 이 FEG의 중단선 보이시죠? 이 구간은요 이전 FEG의 중단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쭉 당겨서 보면 우리가 이 중단선을 테스트하고 다시 올린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구간으로부터 롱 치고 딱 적절하게 먹고 빠지고, 저는 이런 FEG 추세를 완전히 붕괴뜨리는 곳에서 다시 반절 반익을 합니다. 그리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도 제가 적절하게 해소를 잘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저점에서 모두 전략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는 법을 유튜브로도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오늘 저녁에 9시 30분 또 한 번 PPI가 놓여 있습니다. CPI가 예상치를 부합하면서 미직 접근한 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9시 30분에 있는 PPI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오늘 실시간으로 함께 해볼 텐데요. 어지간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 분석 자료를 다 드립니다. 제가 사람이다 보니 저도 매일같이 유튜브를 올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 실시간 자료 혹은 제가 수익에 들어가는 이런 진입가나 목표가, 제가 들어가는 모든 걸 무료로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께 리딩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관점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는 필수겠죠. 그리고 여러분 아래쪽에다가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이런 응원 댓글 오글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상승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안으로 모셔서 빠르게 오늘 PPI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계속해서 무빙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바라봐야 될까? 우리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지금은 좀 안도하는 랠리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전 저점으로부터 방어가 이어졌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자 CPI를 통해서 저점을 가지고 있던 단기적인 저점 60K를 방어했기 때문인데요. CPI가 어쨌든 금리 동결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의 안도 랠리로 어떻게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하방 추세선을 기간 조정으로 밀어냈습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큰 하락을 단기적으로 가져오기에는
더 낮다라는 거지 이것이 하방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라고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 대응을 좀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또 한 번 이전 자리 이 구조 돌파 자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롱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새롭게 만약 이 고점을 따는 무빙이 나오면서 새로운 FEG가 나온다면 그 자리 중단선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갈 겁니다. 그런 무빙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는 제가 아까 알려드린 이 FEG 그리고 고점을 따는 외부 유동성 이 클래식과 ICT 기법으로 매매를 하실 때 조건을 좀 부합하셔서 최소한의 손절로 최대한의 이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롱을 볼 수 있기에는 무엇이 좋을까요? 우리 이전 음봉을 만들고 또 한 번의 도지 캔들이 뜨고 일봉에서의 양봉이 뜨고 있습니다. 이 양봉이요. 이 음봉을 어떻게 장악하는 형태로 종가까지 넘어준다면 우리 이번 추세 변환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늘 PPI이기 때문에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여전히 아래쪽 이 저점을 딸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FOMC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되는 차트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현재도 삼각수렴의 중단선을 그어봤을 때 여전히 하방 쪽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롱에 치우쳐서 대기롱 하기에는 위험한 자리다. 다만 우리가 롱에 부합하는 그런 자리들을 봤을 때 이전 자리와 함께 한번 행동을 봐야겠죠. 자, 고점으로부터 정확한 되돌림 구간이 나올 수 있다면 어디까지 0.382 구간인 68K까지는 나와줄 수 있다. 지금 하지만 매수세가 그렇게 붙지 않고 우리가 이 중단선의 구조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수렴의 상단까지 돌파를 해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64K 밑으로는 하방 위험이 여전히 크고 우리가 65K를 넘어야만이 조금 안정권으로 이전 저점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해당 관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23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향후 유가를 좀 자극할 재료이긴 한데 이게 당장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서 시장이 지금 크게 반응하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유가 때문에 전체 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알맹이인 근원 물가가 잡히면서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소멸이 된 상태죠. 금리 인상은 없다. 다음 주 동결은 유력하고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될 PPI까지 보면서 단기적인 이런 변동장은 충분히 올 수 있고 설사 이게 PPI까지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유동성 수입은 이제부터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대로 금리 동결까지 가더라도 전일 고가를 뚫지 못했다. 이것은 이 안에서 충분히 단기적인 매매 신호로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오늘 저녁에 있을 지표 발표와 그리고 계속되는 브리핑 등은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안내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스터디룸 안내 보시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